점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디 조민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볼 종목으로 우리기술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적인 패턴 있다라고 했죠. 자, 오늘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 기술이 투자 경고를 받고 있는 그 시점 안에서 찍힐 수 있는 고가 기준과 투자 경고 종목이 끝나고 나서 찍힐 수 있는 고가에 대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잡는 방법과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타점까지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을 끌고 가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항상 댓글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나 좀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나온 우리 기술에 대한 공시를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어떤 공시 나왔습니까? 결국에 증권 발행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전환사채 가격에 대해서는 400억이 나왔습니다. 자, 20회차 공시를 뜯어보게 되게 되면은 딱 하나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400억 원을 빌려왔다. 어떻게? 전환사채로 주가를 바꾸면서. 자, 그래서 현재 전환가액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1,700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 1,700원으로 370만 주로 담보를 잡아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1,717원 곱하기 373만 2,387주네요. 자, 계산해 보게 되면 딱 400억 원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결국에 어디다 썼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 20회차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운영자금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 운영자금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를 파악해 보게 되면은 현재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급부상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MMIS 자재비랑 외주비로 쓰겠다. 자, 게다가 다목적 원자료 MMIS 재료비 및 외주비로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MMIS는 우리 기술의 전매 특허 기술이죠. 사실상 그렇게 ISMR에 대한 개발비로도 쓰고 있네요. 자, 현재는 AI 섹터에 대한 부상으로 인해서 전력난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기술, BHI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부상 시스템을 밟아주고 있는데 AI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이상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력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부가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스페이스X처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이슈는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전력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운영 자금을 쓰는데도 굉장히 요소 자체에서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기술 이제 시스템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시게 되시면은 결국에 전력을 사용하는 MMIS에 대한 기술력도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우리 기술이 가장 먼저 기업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해상풍력이 가장 힘이 강합니다.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폐기물, 자, 재활용법, 이거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캐스크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규모 자체가 5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독자적으로 먹고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우리 기술이 같이 한번 국내에서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력이랑 비빌 수 있을 만큼 시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상풍력과 캐스크 시장 안에서도 내가 두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거는 이제 가뿐하게만 좀 알아본 건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단 구간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하단 구간에 전환사채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400억 물량에 대한 전환사채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있고, 지금 우리가 9%에 대한 상승분을 받아주면서 투자 경고 딱지를 받았잖아요. 여기로 인해서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보고 있을까요? 결국에 전환사채 세력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세력들이 수익을 더 크게 챙겨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딱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 결국에
이자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로 돈을 받아가는 건데 우리 기술에 대해서 전환사채 공시를 뜯어보게 되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빌려줌으로써 얼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표면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이 몇 퍼센트에 돼 있어요? 0%에 수렴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는 내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네요.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예요? 결국에 이름 그대로 전환사채인 만큼 빌려줬었던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에 대한 차익을 먹어가는 게 가장 큰 구조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로 전혀 받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단 구간에서 400억에 대한 전환사채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들이 전환사채 물량을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보고 판단하고 보장할 수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계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1,7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11,950원보다 주가가 훨씬 더 떨어져서 이 전환사채 세력들도 손실을 보고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야, 얘네가 이자로 수익을 안 보고 주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알겠어. 알겠는데 결국에 얘네들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최저 조정가액 얼마예요? 8,574원. 지금으로 봐도 8,574원으로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한테 마지노선으로 짚어줄 수 있는 가격이죠. 물론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8,574원이라는 가격을 지켜는 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사례냐? 자, 3월 10일 날에 어떤 공시 나왔냐? 전환사채 발행 후에 만기 전 사채 취득 16회차 거거든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16회차에서 2024년도 10월 25일 날에 주당 전환가액 2,386원으로 48억 원어치에 대한 전환사채 물량을 50억 원에 주고 땡겨 옵니다. 누가? 우리 기술이.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얼마의 파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때 당시에도 이자는 없었어요. 결국에 주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가격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자, 보게 되면은 2024년 10월 25일 날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48억 50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373억 원에. 373억 원에 대략 8배 이상의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정 날짜 언제예요? 3월 10일.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전환가액 2,386원인데 자, 3월 10일 날에 종가 얼마에 끝났습니까? 3월 10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가 2650원이네요. 2360원짜리를 2360원짜리를 2600원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8배, 9배 가까운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다. 이렇듯 이자를 포기하고 내가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풋옵션은 행사를 하고 콜옵션은 행사를 하든 간에 전환사채 세력들은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환사채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개인 주주여러분들 물량 다 강하게 털어내고 지들끼리 수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익을 더 크게 땡겨가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지금부터 더 많은 지들만의 매진 물량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찍힌 거는 8배에서 9배에 대한 수익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져간 수익은 20배가 넘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미친 듯하게 매진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이 전환사채 세력들에 대한 동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지금에서 더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볼 이유도 없을 뿐더러 현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단에 전환사채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했고 지금부터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투자 경고 딱지를 받게 됐을 때에 대한 단기 지금 받아 있는 상태인데 받아 있는 상태에서 단기로 지킬 수 있는 고가 또는 투자 경고가 해지가 되고 나서 지키는 고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시를 뜯어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제 요건. 해제가 되려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지. 자, 우리 기술이 지정일로부터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 이후로써 어느 특정 판단일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특정에 대한 판단일은 언제예요? 8월 25일. 자,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해당이 되지 않아야지 투자 경고 딱지를 해제시킬 수 있다. 바로 한번 보게 되면은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에 종가 중에 최고가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야지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자, 쉽게 얘기해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일단 투자 주의도, 투자 경고도, 투자 위험도 마찬가지로 매매 거래 정지까지 전부 다 이어지는 과정 안에서 자, 전체적으로 신용 물량 쓸 수가 없습니다. 대용으로 인정도 안 돼요. 미수도 사용할 수가 없네? 그러면은 가장 중점적인 거는 거래량을 터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들도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진입을 해줘야 되는 건데 투자 경고 딱지를 달아있는 상태 안에서는 거래량을 터뜨릴 수가 없을 거니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해제를 시켜주는 과정 안에서도 내가 여기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수익을 챙겨갈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투자 경고 안에서 지키는 고가 기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일의 5일 전날과 15일 전날은 각각 8월 18일과 8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날짜 8월 1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8월 18일에 대한 종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8월 3일에 대한 단기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앞으로 이틀 뒤 8월 18일이 화요일이죠. 자, 화요일 날 지킬 수 있는 종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자, 8월 15일 날의 종가, 8월 3일에 대한 종가는 얼마입니까? 8월 3일. 자, 종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 9,640원, 9,640원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75% 이상의 상승분이 필요하죠. 1.75를 곱하게 됐을 때는 16,870원이 나오게 된다. 현재 11,950원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16,870원이 넘어서게 됐을 때는 투자 경고가 연장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아래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을 때는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16,870원까지는 안 열려도 안 찍혀도 우리가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킬 수가 있는 거면은 예를 들어서 16,800원까지만 찍으면 되는 거네. 자, 이러면은 주가도 올려놓고 투자 경고도 연장이 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일 화요일 날에 대한 종가에서 1.45를 곱해 봤어요. 그랬는데 16,878원보다 낮은 가격이야.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랑은 상관없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단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특히나 우리가 화요일장에서 찍히는 가격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판단일의 종가 중에 최근 15일 중에 최고가이면 안 되기 때문에 8월 25일 날 신고가를 찍으면서 15,000원에 안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계속적인 상승을 토대로 올라가다가 15,000원 선 구간 전에서 이미 고가는 찍어 놓고 다시 한번 25일 날에 예를 들어서 24일 날에는 뭐 16,000원에 찍어도 되겠죠. 하지만 25일 날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서 14,900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 경고를 연장도 시키지 않을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주가도 뛰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방향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었던 종목들을 막 하나씩 뜯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자, 과거에 어땠어요? 우리가 이 당시에 주가 26%에 대한 상승분 만들어내면서 투자 경고 종목 받았죠. 자, 투자 경고 종목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투자 경고에 대한 공식 패턴 4일에서 6일가량의 뭐예요? 가격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받고 나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에 대한 가격 조정 나왔네요. 나오고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거래일 동안 눌림목 없는 상승분을 보여주게 되면서 추가 상승분을 다 받았죠. 그리고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눌러줬다가 미친 듯한 상승을 보고 올라가는 거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받았었던 모든 종목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현재 원익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패턴대로 흘러갈 양산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단기 고점에 도래했을 때 내가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서 현금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 스타점을 가져가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식이 가장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기술을 끌고 가시면서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실 중요한 명분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크게 손실 없이 수익은 좀 더 극대화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가 되고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술에 대해서 전환사채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도민준이었습니다.